안녕하세요. 주식 변호사입니다. 주님들과 HLB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최근 증시에 뭐 조정이 나오고 갑자기 매매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상황에서도 HLB의 주가는 저점을 계속해서 지금 올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UBS가 단독으로 주관을 했고 총대를 맨 상황에서 LMR 파트너스까지 두 개의 보증수표가 있다는 것은 사실상 HLB의 가치를 더 극대화시킬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주주분들과 진양곤 회장이 이제 통합 HLB를 출범을 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본질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주주분들과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결론만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은, 자, 이 공매도 세력들, 자, 우리가 이제 고문을 할 때 이 세력을 서서히 죽이느냐 아니면은 한 번에 숨통을 끊어버리느냐,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HLB 통합 HLB 출범이라는 것은 공매도 세력을 서서히 죽임과 동시에, 고통스럽게 죽임과 동시에 단번에 숨통을 끊어버리는 이중 촉매제를 지금 한다라고 강조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간 결론은 주주분들이 증시의 조정이 있어도 HLB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하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끌고 가셔야 되는 구간이다. 그래서 왜 그러는지 주주분들과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텐데, 그 전에 제가 50만 원으로 종잣돈을 한번 좀 굴려보는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는데요. 11월 14일이죠. 10월 1일에 시작을 해서 11월 14일 금요일을 기준으로 29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9일 차의 총 누적 수익 금액은 50만 원으로 시작을 해서 516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크게 한 게 아닙니다. 50만 원. 하루에 단 5% 수익만 욕심 안 내고 챙겨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보시다시피 ABL 바이오죠.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이 5% 수익을 어디서 챙겼냐? 바로 ABL 바이오였습니다. 이 ABL 바이오가 이제 1112 지분 투자가 좀 발생이 됐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문자로 이렇게 남겨드린 게, 자, 1시 34분에 금요일 18만 원 이하에서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시 34분이 자, 요 눌림목이 되거든요. 18만 원 이하로. 자, 그래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5% 수익을 좀 챙겨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이번 주에도 이렇게 안정적인 종목과 안정적인 자리가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HLB를 우리가 좀 먼저 짚어보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급등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까지 한번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통합 HLB가 이제 무엇을 의미를 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봐야 돼요. 왜냐면은 지금 HLB 계열사가 복잡하게 지분 구조가 얽혀져 있는 상황이라서, 특히나 이 부분은 LMR 파트너스라든지 UBS 같은 외국계에선 이런 구조를 좀 싫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통합 HLB를 출범을 시키는 건데, 그러면은 뭐 외국계 눈치를 봐서 지금 통합을 하는 거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사실상 HLB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물밑 작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자, 합병 후에는 어떻게 되죠? HLB 사이언스가 소멸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지분이 어디로 다 이렇게 몰립니까? 연어처럼 HLB로 다 몰린단 말이에요. 연어들처럼. 그래서 HLB 글로벌, 바이오스텝, 이게 이제 HLB의 지분을 직접적으로 확보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배 구조가 단순해지고 최종 가치가 HLB 한 종목으로 집중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HLB는 FDA 신약 성과와 LMR 자금, 향후 상업화 이익을 통합 HLB 여기에다가 몰빵을 시켜버리겠다라는 시그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거죠. HLB 사이언스가 갖고 있는 이 파이프라인, 폐혈증이라든지 슈퍼박테리아, 그리고 알츠하이머까지 이게 HLB로 집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파이프라인이 HLB에 집결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HLB의 가치가 더 오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린 게, 이게 통합이라는 것은 결국 공매도 세력들 입장에서도 이게 어떻게 된다? 아무리 공매도를 갈기더라도 주가가 본질적으로 밀리지 않는 구조를 가지게 되는 게 통합적인 개념입니다. 이 통합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합병 후와 합병 전의 밸류에이션도 같이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합병 전을 봤을 때 할인율을 볼게요. 지금 할인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의 투자자들이든지 시장에서 이 회사 가치가 HLB에 기속이 되는 건지 막 이런 계열사들로 인해서 헷갈리는 구조였단 말이에요. 합병 전에는. 하지만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 어떻게 된다? 해외 기관이 5에서 20% 정도 지배구조 할인을 주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예를 들어서 HLB가 신약 승인이 나면은 사실상 뭐 40만 원, 50만 원이다. 근데 여기에서 20% 정도 할인을 때려버려. 그러면은 최종 목표 주가가 40만 원으로 적용이 되게 되는 아이러니한 현상이 일어나요. 합병 전에는. 하지만
합병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오히려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을 붙여줍니다. 왜? HLB 쪽으로 모든 역량이 결집이 되다 보니까는 밸류 코어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프리미엄이 오히려 할인율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이 5에서 10%까지 붙일 수가 있어서 신약 승인 이후에는 이제 뭐 50만 원으로 전망되었던 이런 주가가 이제 뭐 55만 원, 60만 원 이렇게까지 프리미엄이 웃돈이 더 붙는 거예요. 웃돈 자체가. 그러니까는 어차피 합병 이후에는 웃돈이 더 붙을 거기 때문에 지금 웃돈이 붙기 전에 초입 구간에서는 더 빠르게 웃돈이 붙어버린다라는 주가가 급상승 가속도의 상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합병 전에는 시장이 HLB를 리보세라닉 함랠리 간암 단관암 스토리 위주로만 봤다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된다? 밸류에이션 멀티플도 짜게 주는데 단일 파이프라인이니까는. 하지만 합병 이후에는 HLB 사이언스의 파이프라인까지 HLB가 가져오게 되다 보니까는 여러 파이프라인이 동시에 굴러가는 구조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보통 이거를 글로벌 관점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 20에서 50% 정도 파이프라인에 대한 멀티플을 부여해 줍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봤을 때 통합 HLB는 단순히 그냥 합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20% 50% 정도 더욱더 팽팽한 상승력을 탄력성을 보이기 위해서 지금 통합을 하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합병 후와 합병 전에 전체적인 사이즈를 봤을 때는 합병 전에는 사실상 주가가 3배 정도의 업사이드 범위가 있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물론 3배는 넘겠죠. 근데 이게 이제 합병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모든 부분이 깨끗하게 어떻게 됩니까? 교통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교통 정리되니까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요놈이다. 요놈에게 멀티플 더 줘야겠다. 요놈은 더 끌고 가야 돼. 요게 한눈에 딱 보기 쉽게 정리가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합병 전보다 추가 상승 가능성이 얼마나 열려 있냐. 기존 합병 전 3배 곱하기 1.6 보수적으로 1.6만 접근을 하더라도 4.8배 이상의 프리미엄이 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HLB 주가가 본질적으로는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거 이제 BW 가격까지 발행가까지 올려야 되는데 아직 그 가격은 터치를 못했죠.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뭡니까? 결국에는 공매도 세력들이 오히려 매수로 유입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진양곤 회장 본인이 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인 즉슨 뭡니까? 이 말인 즉슨 주가가 올라가고 UBS와 이제 LMR 파트너스가 왜 단독 주관에서 총대를 메고 투자를 했는지에 대한 보답을 이제 주가로 한다라는 반증입니다. 보답 자체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매도 세력들도 매수에 가담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매수에 가담한다는 것은 뭡니까? 뭐 시장 조정에 의해서 뭐 불가피하게 공교로운 이러한 조정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뭐다 여러분들? 진양곤 회장은 오히려 공매도 세력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한 이러한 승부수죠. 이러한 배수의 진을 통합 HLB로 꾸렸기 때문에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도 여기에 거부할 수가 없고 같이 한 배를 타서 참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구간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HLB 좀 분석을 도와드렸는데 이제 제가 좀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50만 원으로 종잣돈을 굴려가는 50만 원의 기적이라는 프로젝트 제가 요거 한번 여러분께 좀 말씀드려볼 테니까요. 한번 집중해서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50만 원의 기적은 100일간 운영이 되는데요. 저번 1기 때 한 달 앞두고 들어오신 분도 안정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챙겨 가셨는데 우리가 주식하면서 제일 고민되는 게 지금 사도 되나 이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고민을 지금은 기다리세요. 여기에서 진입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딱 필요한 말만 문자로 남겨드리고 있습니다. 위험은 적고 수익은 잘 나오는 자리. 혼자 하시면 힘들 수도 있고 스트레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리를 잡아드리면 누구나 편하게 따라오실 수가 있습니다. 이 50만 원의 기적에서 제가 왜 하루 5%를 강조드리냐면요. 5% 수익이 별거 아닐 것 같아도 이게 복리로 쌓이기 시작하면 무서운 속도로 불어납니다. 예를 들어 지금 같은 흐름으로 하루 평균 5% 수익만 유지를 하면은 이 50만 원이요. 100일 이후에는 이런 식으로 6,574만 원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50만 원의 기적은 잡초도 바로바로 뽑아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초가 발생할 시 길게 보지 않고 바로바로 뽑아주는데 이러한 손절을 또 감안을 하고 하루 수익률 3% 정도만 적용을 하더라도요. 100일 뒤에는 96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여기에서 460만 원은 빼고
500만 원으로 한번 굴려볼게 라고 하시면은 500만 원에 하루 3% 수익을 100일로 목적을 하게 될 경우 이런 식으로 100일 뒤에는 9,6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나는 절반은 쓰고 절반만 또 참여할게 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몇 억 단위로 불어나는 거예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가 단순하게 하루 5%만 천천히 챙겨봐서 요런 수익을 한번 좀 가져가 보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나도 50만 원으로 이렇게 좀 키워보고 싶다. 또는 복리로 차근차근 좀 불리고 싶다. 안정적으로 불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상단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로 이적이라고 간단하게 문자 한 통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번거로우신 분들은 더보기 창을 누르시면은 이런 식으로 간편 문자 보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터치해 주시면은 바로 문자 보내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루 5%죠. 정말 못하더라도 하루 3% 수익으로 자 이런 수익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보도록 하자고요. 그리고 2차 상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를 한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반기 그 어느 주식보다 이 자사주를 과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주목을 좀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하반기 주식 농사를 끝낼 수 있다. 이렇게 좀 강조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보시면은 지금 상법 개정에 자사주 활용 제한이라는 게 있죠. 즉 자사주를 마치 대주주의 지분인 것 마냥 활용하지 말고 이제는 정해진 기간 내에 불을 태워버려라. 소각을 하라라고 지금 이 상법 개정에서 명시를 했는데요. 자, 그렇다라는 것은 이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 품절주 효과뿐만 아니라 이렇게 경영권 분쟁 또는 외부 투기 세력이죠. 적대적 M&A까지 휘말릴 수 있어서 정말 시장 참여자들에게는 오히려 연쇄적 호재를 지금 품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포인트는 이 저PBR보다 실제로 이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들고 있는 주식이 결국 적대적 M&A까지 품고 있기 때문에 결국 남는 장사를 하겠죠. 그래서 보시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는 주식들이 자 있겠지만은 여기에서 제가 하나 더 발굴을 했는데 바로 자 방산 로보틱스 관련 주식입니다. 보시면은요 총 상장 주식수는 1616만 주입니다. 하지만 자사주 비율을 한번 좀 보시게 되면은 46.23% 747만 주입니다. 신영증권의 50%보다 약간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적은 수준은 아니죠. 이거를 다 불태워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지금 747만 주니까는 총 상장 주식수인 1616만 주에서 요거를 빼주면은 이제 869만 주가 총 상장 주식수인데 이거 지금 대주주 비율도 5% 미만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식 바로 상법 개정 통과 이후에 투기 세력들에게 적대적 M&A가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품절주임과 동시에요. 그리고 또한 방산용 로보틱스 산업에 있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이미 기리나로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를 토대로 퓨리오사 AI는 해당 기업과 한국판 팔란티어라는 탑을 쌓기 위한 거침없는 행보를 보여주었는데요. 이 해당 기업은 전파 수집과 교란 그리고 전쟁용 휴머노이드의 공동 개발을 이미 방위사업청과 국방부로부터 독점지휘까지 지금 부여를 받은 상황이고 그리고 불과 몇 달 전 손 마사요시죠. 손정희 회장이 최대 주주에 있는 일본 소프트뱅크와 로보틱스 합작법인을 설립을 하여 본격적으로 전쟁용 휴머노이드 참전을 시작으로 군함 분야까지 손정희 회장과의 영토 확장에 대한 도원 결의까지 맺은 기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해당 기업의 전쟁용 휴머노이드 개발 상황을 좀 보여드리자면 소프트뱅크와 협업 이후 일본에서 거대 로봇 프로토타입을 양산시킨 상황이며 기관총이죠. 머신건까지 장착을 한 이후 유도탄 능력까지 최종 검증을 마친 상황이고 이를 토대로 조종사가 직접 안에 들어가 컨트롤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실제로 세간에 이 거대 휴머노이드가 공개가 되어 주목을 받기도 했었는데요. 현재는 다시 재정비를 마치고 최종 양산 전 단계인 파일럿 테스트를 거치고 있어 이제는 시장이 알아주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정식 런칭, 출격만 앞두고 있는 이러한 임박한 굉장히 뜨거운
단계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차트를 좀 보시면은 주당 1,000원 미만인데 외국인들과 기관들도 상법 개정 통과로 이 자사주를 불태워 버리니까 기업의 가치와 맞물려서 어디까지 상승할지 도무지 예측이 안 되는 주식이다라는 것을 지금 수급과 차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이 상단, 박스권의 상단은 지금 돌파를 했고, 그리고 지금 외국계죠. 이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시면은 5월 말부터 급상승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관계의 수급을 좀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실제로 지금 계속해서 기관들이 담고 있죠. 끊임없는 매집 보여주고 있고, 여의도 금융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종목으로 지금 하반기 주식농사를 끝내려는 움직임을 수급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PBR은 지금 0.3배로 굉장히 지금 저평가 중에 심각한 저평가 단계로 간주가 되고 있어서 외국계나 기관들도 이거 지금 경쟁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움직임이 강하게 드는 주식입니다. 코스닥 상장사인 이 해당 기업의 소프트뱅크와의 로보틱스 합작까지 성사시킨 이 주식 이름이라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 확인하시는 방법 3초만 투자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링크가 있는데요. 여기서 터치 한 번만 해주시면은 간편 문자 보내기 링크가 있습니다. 요거 터치만 해주시면은 제 핸드폰 번호를 굳이 칠 필요 없이 3초 이내로 바로 문자 보내기 가능하시니까요. 한 분 한 분 확인 후에 해당 종목의 이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긁지 않은 복권주의 이름이 무엇이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보고서 자료로 압축하여 공유해 드릴 테니까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요. 100% 무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확인을 하셔서 이 긁지 않은 복권주로 여러분들의 큰 부를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